부산에 사는 올해 72세인 김준호라고 합니다. 제 일생은 익숙한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러 돌아옵니다. 저녁에는 아내 수진 씨와 함께 밥을 먹고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다른 평범한 식사처럼 온 가족이 쟁반연회에 모였다. 내가 방금 국자 숟가락을 들자 아들이 갑자기 물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나요? 목이 메일 뻔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잠시 멈췄다. 아내 수진 씨도 나를 올려다보더니 놀란 눈빛을 살짝 번쩍이다가 마치 그 질문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약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위해 음식을 계속 집었다. 사랑해.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사랑이라고 말한 게 언제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죠? 내가 그녀를 오랫동안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을까? 아마도 아주 오래 전일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뒤척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고 우리가 젊었던 그 시절을 갑자기 생각나게 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항상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단지 그녀를 보기 위해서요. 추운 겨울 날씨에 부부가 야시장에 함께 가고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함께 먹었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저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녀에게 썼던 손편지를 기억합니다. 그때 모든 글은 애정이 넘쳤고 내가 너무 그리운 심야에 그것을 썼기 때문에 각 글자는 여전히 약간 떨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옹과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직장, 아이들, 쌀밥, 돈,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삶의 방식에 끌어들였습니다. 나는 항상 감정이 아직 거기 있다고 생각했고 단지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녀가 항상 옆에 있는 것에 익숙하고 그녀가 요리한 밥에 익숙하며 매일 아침 조용히 차를 끓여주는 방법에 익숙하다. 그리고 내가 조금 무심해도 그녀는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하다. 하지만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까?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이 생각난다. 겨울 아침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위해 침대 옆에 두꺼운 양말 한 켤레를 마련해 놓았다. 내가 진찰을 받으러 갈 때마다 그녀는 내 손가방에 따뜻한 물 한 병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늦게까지 축구 경기를 보는 날에 그녀는 내가 어둠 속에서 더듬지 않도록 거실에 작은 전등을 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왜 그런 것들을 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나도 똑같은 관심의 몸짓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 갑자기 내가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처음처럼 화려하지 않고 작고 조용하고 나날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 하지만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그 조용한 관심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오니 평소처럼 수진이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빴고 제가 그녀 앞에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약간 놀라웠다. 나는 살짝 웃었다.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차 한 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 말이죠. 따뜻함입니다. 아마도 내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울 때가 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소한 것에도 불구하고 매일 양육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젊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장 간단한 것부터 배우자를 다시 사랑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사람의 일생은 10년의 몇 배입니까? 후회하며 10년을 더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늙을 때까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생을 함께 하지만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요? 제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이유 없이 바라보기 위해 오랫동안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잊은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한다. 간단한 관심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피곤하지 않아요. 나는 이 나이에 왜 감정에 관심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결혼은 습관이나 책임감과 다를 바 없다. 저와 수진이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지만 더 이상 자연스러운 포옹도, 더 이상 갑작스러운 키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야기들은 아이들, 전기료, 시장 야채 가격, 동네의 어떤 노인이 방금 병원에 입원했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없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80세 이상의 사람들의 40%가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었다. 수진이와 제가 부부라기보다는 두 명의 연로한 친구가 된 것은 아닐까. 제가 시간을 들여 우리가 한때 연결되었던 모든 것들을 퇴색하게 내버려 두었나요?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 그 당시 저는 항상 그녀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길을 건널 때 주먹 하나, 바람이 불 때 가벼운 포옹 하나, 출근하기 전에 황급히 키스한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그녀가 새 옷을 입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녀가 예쁘다고 칭찬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넣는 것을 좋아했고 추운 겨울 밤에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자연스럽게 만지지 않아요. 포옹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낯설지 않다. 한 달 동안 키스를 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내가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잊어버렸다. 나이 탓인가? 아니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인가요? 수진이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그녀가 아마도 이 거리감에 익숙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친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 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를 시도한다면 늦지 않을까? 제가 손을 잡으면 놀라실까요? 제가 젊은 날처럼 그녀를 뒤에서 안아보면 그녀는 이상하게 느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도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목이 말라 깨어났다. 침실 연휴를 지나가다 우연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수진이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로션을 바르고 있었다. 은은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들어오지 않고 잠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으로 얼룩졌고 눈가의 주름도 전보다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느낌은 이상하다. 몇 년 동안 동거하면서 나는 그녀의 존재에 너무 익숙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변화에 관심을 멈추었다. 나는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낭만적인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서서 오래된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볼 때 저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가 찡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제할 수 없어서 조용히 물었다. 요즘 행복해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거울을 통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놀랐고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미소를 지었다. 몇십 년 된 질문인데 그 말은 나를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끼게 했다. 저는 조용해요. 부부가 함께 있고 서로를 돌보기만 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사랑은 말로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내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틀렸더군요. 나는 평생 일에 몰두하고 밥과 돈을 챙기고 사랑한다는 말이나 주먹과 같은 사소한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시간을 내 자신을 휩쓸고 사랑도 나무와 같다는 것을 잊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릴 것이다. 문득 젊은 시절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문간으로 달려가 나를 맞곤 했던 수진이는 내가 기대했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듯 환한 눈빛을 보냈다. 비 오는 날 부부에게는 작은 우산이 하나뿐이었고
제가 젖지 않도록 그녀는 항상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예전처럼 보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녀에게 행복하냐고 적극적으로 묻지 않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주름이 많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요. 수진이 저를 보고 약간 놀라더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 할 말이 없지만 나는 그녀가 이해했다는 것을 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도 조용히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은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심스럽게 따라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먹어. 그 작은 행동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약간 밝아진 것을 깨달았다. 저는 수년 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할 때 나는 앞걸음을 치는 대신 그녀와 나란히 걸으려고 약간 속도를 줄였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았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담리하듯 수진이가 내 손을 살며시 쥐어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처럼 강렬한 감정을 가질 만큼 젊지 않다. 더 이상 한밤중에 성급한 데이트도 서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꽉 껴안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TV 같이 볼 때 주먹 하나. 피곤한 그녀를 보는 눈초리가 신경 쓰였다. 매일 아침 간단한 안부, 오늘 잘 잤니? 제가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세월을 침묵과 무관심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무심한 적이 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다. 늦게라도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랑해. 친밀감은 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친밀감이다.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감정도 점차 퇴색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신체적 접촉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로 저와 수진이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기 위해서요. 예전에는 저녁 뉴스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녀는 옆에서 책을 읽거나 베란다의 작은 화분을 돌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책할 때 그녀와 저는 끝없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시장에서 채소 판매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격이 다시 올랐다고 말했다. 저는 제 오랜 친구가 하루 종일 휴대폰에 눈을 붙이고 손자들을 위해 한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재미있게 본 TV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말한 내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하루의 사소한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알고 보니 감정은 큰 것에 있지 않았다. 비싼 여행도 호화로운 선물도 뜨거운 사랑의 말도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남겨진 작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녀가 산책할 때 신발끈을 묶기를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녀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 팔짱을 끼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이 같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지나가는 젊은 부부를 보며 자신도 그랬던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때다. 나는 사랑이 늙으면 점차 로맨스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평화롭고 확풍 떨 필요 없는 감정이지만 여전히 충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사랑의 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 저는 제 몸이 항상 건강하다고,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아무렇지 않게 믿었습니다. 70세가 된 이제야 건강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함께 산책을 나온 후 저와 수진이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야외에서 걷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아침에 혼자 걷는 습관을 유지했지만 수진이 말했다.
같이 갈래?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꿈같은 아침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때로는 막 피어난 꽃을 보기 위해 멈추기도 하고 운동하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서두를 필요 없고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몇 분 운동해야 하는지를 목표로 삼을 필요 없고 단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시원한 아침 바람을 즐길 뿐이다. 운동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주를 좋아했고 진한 한국 음식을 좋아했으며 영양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수진이가 커피 대신 허브차를 더 마신다는 말에 따라 튀김을 줄이고 연하게 먹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농담한 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있으면 너보다 오래 살 것 같아. 수지는 웃기만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든 짧든 상관없어요. 그 말은 나로 하여금 갑자기 깨닫게 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면 먼저 건강해야 함께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아침에도 저는 그녀와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평생을 걸어온 사람들처럼 조용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지 않은 지 몇 년이 되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이 점차 시들해진다고 느끼면 하루하루가 반복적인 습관, 밥, 아이들, 집안일 뿐이라면 하지만 당신은 배우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한 가지 작은 것을 시도해보세요. 손을 잡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 놀랄 것입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웃어줬던 것처럼 살짝 웃어줄 수도 있어요. 놀람과 약간의 후회가 섞인 미소. 그들은 아마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을 물어본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이 질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을 뿐이죠. 나는 누구에게나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간의 침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정상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지만 아직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시간이 친밀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랑은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 돌보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이 시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나는 사랑이 큰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원한 약속이고 꼭 껴안고 매일 밤 그리움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은 우리가 젊었을 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었을 때 여전히 서로를 위하는 것이다. 더 이상 격렬한 포옹은 없지만 추운 겨울날 그녀가 조용히 나를 감싸준 스카프였다. 더 이상 로맨틱한 데이트는 없지만 내가 그녀에게 피곤한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녀는 매일 열심히 요리한다. 더 이상 놀라운 선물은 없지만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침대 옆에서 그녀가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더 이상 달콤한 사랑말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한 인내와 포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표현만 바꾼다. 하지만 우리가 제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그 조용한 관심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이한테 다시 데이트하자고 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이트하러 간 게 언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일 거예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전 어느 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둘이 함께 몇 년을 보냈는지, 젊음이 지나갔는지, 사랑이 남는 게 있는지. 수진이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는 그 데이트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이 나이에 처음부터 다시 사랑에 빠진 기분이 어때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순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공유해주세요.